계속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재밌게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의 과학 Science of Water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 우리가 인간이 만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소개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물과 환경의 관계, 특히 물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등급이 어떤 게 있는지, 수돗물 뭐 등등에 대해서 오늘 조금 프랙티컬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라고 아시나요? 싸울 때 왼수 뭐 이런 그런 원수가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 물, 즉 인공 처리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물,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이 비에 관계되는 물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에 이제 물이 닿겠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뭐 지표수, 그 다음에 물속으로, 아니 땅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작되는 지하수.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 천수, 지표수, 지하수라고 나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물이 순환하는 하이드로스큘레이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땅 위에는 장점은 가장 얻기 쉽다, 뜨면 되죠. 단점은 여름철 온도나 이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강력한 빛, 온도에 의해서 여름철에 영양분 증가와 그 다음에 수온 증가 등으로 인해서 녹조류가 확 증가하는 그 녹조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죠. 결국은 오염원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원은 크게 점 오염원과 부점 오염원이 있습니다. 포인트 소스 또는 포인트 폴루션 소스 또는 non point source, non point pollution source입니다. 점 오염원은 그 지점에서 위치해서 항상 고정적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공장 폐수, 이 공장은 어디로 안 옮기죠, 안 움직이죠. 공장 폐수나 아니면은 뭐 축사, 그래서 농업 그 소나 돼지 같은 이런 축사들, 이 축사들이 비가 오면 여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유물들, 특히 분뇨나 이런 것들이 녹아 내려가서 이제 수계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점 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이거는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배기가스를 아스팔트 위에 뿜죠. 뿜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 위에 묻겠죠. 묻으면 비가 내리면 어때요? 이게 흘러들어서 수계로 유입이 됩니다. 한 번씩 오염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포인트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자, 호소수와 저수지가 있습니다. 호소수는 일단 말 그대로 하천수보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적고 수질이 안정적이다. 결국은 큰 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호소수들은 크게 보면은 그 수자원 공사, K와트라고 하죠. 여기서 관리하는 것. 반대로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것들 많습니다. 뭐 둔번같이 이런 작은 것들 뿐만 아니라 보통 뭐 무슨 못, 그리고 무슨 그 저수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호소수는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수질이 좀 안정적인 게 비해 가지고 저수지는 뭐 중간적에 위치해 있는 수질이 가장 좋고, 뭐 표면 쪽 이렇게 좀 들락날락합니다. 말 그대로 저수지는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그런 상황이 좀 많고, 호소수는 중간중간 그 댐에 의해서 물을 조절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돗물 좀 알아볼게요. 수돗물도 소속이 있어요. 그죠? 적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그리고 또 특별한 시설 전용 수도가 있습니다. 일반 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학교, 일반 회사에 공급되는 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생활 용수로 쓰입니다. 공업용 수도는 말 그대로 공업 용수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생활용수보다 수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일반 수도를 이 공장에 돌리면 물값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수질이 떨어지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열기를 식힌다거나 뭐 이런 그 냉각수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100명에서 5,000명 이내의 사람들, 특히 많이 모여있는 밀집 시설, 그래서 기숙사, 호텔, 공동주택 등등에서는 자체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금액은 약간씩 일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의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의 물 또는 호소의 물은 총 7등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 하천수나 호소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상수도가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1A, 1B,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외로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1A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깨끗한 물로 그냥 마실 수 있다. 상수 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이 내용들은 대개 우리 인간보다는 생물의 기준을 좀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가도 되고 살균도 되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냥 마셔서 문제가 생길 수도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가면 정말 목이 탈 경우에 이런 깨끗한 물을 마셔서 탈이 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1차 정화는 한번 하는 편이 좋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B, 2등급은 뭐 거의 깨끗한 물입니다. 거의 여기 1등급, 2등급은 눈으로 보면은 뭐 깨끗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슬기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다슬기는 대개 2급수에 많이 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다슬기가 많이 산다고 깨끗하다 1급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등급을 1A와 1B를 조금 구별하기는 육안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죠. 산에 갔을 때 등산하는 과정에서 있는 샘터 아니면은 약수물, 약수터 이런 데는 되게 수질 검사를 다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음용수로 적합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되게 1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검사 결과가 없다면 저는 드시는 것은 진짜 최악의 경우, 너무너무 물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여기서 딱 보시는 건 말 그대로 4등급부터는 거의 이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5등급 넘어가면은 이제 4, 5등급부터는 문제가 있죠. 즉 4등급부터는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고 5등급, 6등급에서는 좀 희한한 그런 뭐랄까요, 지저분한 물에 사는 벌레들, 수소곤충이라고 하는데 수소 무척 동물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등급은 이제 1A부터 등급에까지 거의 한 7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지표 생물들은 다음과 같고 물에 대한 특징들은 읽어보시면 되듯이 하는데 여기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건 4등급에서는 생물이 특히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고 4, 5등급에서는 이제 물에 들어갈 경우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환경부 물산항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또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급수. 4급수는 간단한 정수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공업용수로 쓰입니다. 아까 공업용수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면은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씁니다. 왜? 4급수는 우리 몸에 닿게 되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하고 나서 농업용수로 씁니다. 농업용수는 예를 들어 뭐 벼를 심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모내기하러 물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물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에 접촉했는데 피부병이 걸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정수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공업용수, 좀 더 여과 과정을 더 거치고 농업용수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도 종류가 있다.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좀 다른 타입입니다. 가정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나 뭐 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입니다. 하루 176.7리터 정도가 물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수도 통계 2007년도인데 최근 자료에서는 제가 좀 뒤져봤는데 디테일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 강연을 할 수 있을 때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으로 공업용으로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 소화용, 자병수 참 종류 많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가정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소화용이 있고 자병수. 네, 이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이 그림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축산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는 게 이 가상수, 버추얼 와터라는 개념입니다. 즉, 쌀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이 5,000리터다. 무슨 말이냐면 한 대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4만 리터다. 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쌀을 1kg를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쓰이는 물이 5,000리터다. 즉 뭐냐면 뭔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산하기 위해서 이 생산하는 이 생산물을 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 필요한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할 거고 각각의 이 과정에 다 들어가는 물들입니다. 이걸 몽땅 합치면 즉 몇 리터가 된다. 이게 가상수입니다. 그래서 쌀 1kg을 수확하는데 쌀을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종을 심고 모종을 심는데 들어가는 모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물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모종을 또 키우는데 뭐 예를 들어 비료가 들어간다. 그럼 비료를 만드는데 그 생산되는 과정에서 뭐 공업 용수가 들어갈 테고 이런 물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 가상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하나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들을 이 총 누적되는 물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waternow.go.kr 여기에 들어가면 전국 정수장의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돗물의 그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ilovewater.or.kr 옛날에는 ilovewater.kr이라서 그랬는데 주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 주소를 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집 주소에 해당되는 그 물의 수질을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신청을 하고 공유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러브 와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수돗물이 수질이 어떨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물, 원수, 그리고 이제 수질, 그리고 수질 등급들, 그리고 수돗물의 종류, 수돗물의 사용처, 그 다음에 수돗물의 뭐 타입이라든지 이런 특징들, 가상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상수도, 하수도 많이 들어봤죠? 상수도는 위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밑에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죠? 이 헷갈리는 분들 다음 주에 좀 다음 특강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파급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물 부족을 극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강연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물의 과학 강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훈이고 국립대교국악관 교육연구실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